안녕하세요, 썰매 여러분, 한솔입니다. 제가 장애인이 되고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요건 좀 그렇다 하는 말들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를 극복해라. 요거 제가 처음 장애인이 되면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거든요. 한솔아, 너 장애 극복할 수 있다. 넌 장애 극복할 거야.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들은 계속 듣는데 그 말들이 점점 저에게는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일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장애인으로서 그냥 저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제 장애에 적응해 나가면서 저만의 방법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데 왜 내가 이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걸까? 극복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크전에다가 쳐봤어요. 극복하다의 뜻을. 그랬더니 이겨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를 막 이겨내다, 극복하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장애도 그러면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인가? 사람들이 봤을 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애인 친구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장애인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 우리가 장애를 극복해내야 되냐? 장애를 극복해내야 되면 그럼 우리도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가 없는 상태가 돼야겠네? 근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냐? 나는 지금 내 상황에 굉장히 만족하고 내 방법, 내 생활에 나는 적응해 나가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맞지. 저도 살아보니까 그게 맞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표현상에서 좀 변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실제로 장애 극복상 이런 것도 대통령이 나라에서 줬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장애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장애 극복상이 뭐냐? 난 장애 극복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장애를 극복하려면 저는 여기서 뿅 눈을 뜨고 여러분을 마주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 상 이름이 지금은 올해의 장애인상, 뭐 최우수 장애인상,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바뀌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엔 또 다양한 표현들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상인과 일반인. 보통 장애인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정상인과 일반인이라고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처음 장애인이 되고 맹학교에 입학했을 때 장애인의 반대말을 선생님께 말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정상인과 일반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상인은 좀 이게 아니지 않나? 그럼 내가 비정상인이란 건데 싶어가지고 그럼 순화된 말로 일반인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선생님께 일반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요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장애인의 반대말은 일반인이 아니야, 한솔아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럼 뭐예요? 이제 저도 그때 물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하고 이제 장애인으로 살면서 장애인의 반대말은 일반인과 정상인이라고 하기에는 참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인과 일반인이 왜 될 수가 없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세상에 참 일반과 정상이라는 기준을 두고 우리가 누군 일반인, 누군 정상인이라고 하기에는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다른 사람들이 많고 진짜 누군가는 누군가 봤을 때 쟤 성격이 이상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난 너무 달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진짜 사람이 너무도 다양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정상인과 일반인으로 나누기에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겨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인과 일반인이 될 수 없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의 반대말로 비장애인이라고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아마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 장애인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 같고 좀 애매해하지 않을 것 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냥 김한솔, 김소희, 허우령 이렇게 이름을 불리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큐! 세 번째! 힘내 화이팅!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내 화이팅 좋은 말 아닌가?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사실 힘내 화이팅을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어떤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이제 제가 밖에 흰지팡이를 가지고 걸어다니고 점자를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누군가 와서 힘내세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뭐지? 힘내라고? 되게 착하신 분이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살면서 수천 번, 수만 번을 듣다 보니까 왜 자꾸 힘을 내라고 하지 나한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다른 장애인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 힘내세요, 화이팅! 요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 힘내 화이팅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휠체어를 제 친구는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는데 힘내세요, 화이팅!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가 왜 힘을 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어리둥절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토론을 해봤는데 이게 장애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시니까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세상 살기 너무 어려워서 하루하루가 힘드실 거야 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말을 하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솔아, 나 위로 좀 해줘라.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다가 친구한테 힘내라, 너 지금 힘들지? 화이팅! 그러다가 이제 제가 힘들 때면 저한테도 힘내 화이팅 하면 저도 그래 고맙다. 저는 이런 것처럼 단순히 장애가 있기 때문에 힘내 화이팅을 듣기보다는 진짜 상황에 맞춰서 힘내 화이팅을 쓴다면 우리가 더욱더 끈득끈득한, 뭐라 그러지?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호의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은 너무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사용했었는데 생각하셨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우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보시고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